9번 볼게요. 함수 fx는 a-루트 3 탄젠트 x가 닫힌 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가질 때 ab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탄젠트 같은 경우는 점근선이 있어요. 점근선이 있다 보니까 점근선이 이 범위 내에 있으면 최대 최소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범위 안에는 점근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주기를 살펴보면 주기는 자, 2가 있죠, 여기. 그래서 원래 주기는 파이고 2로 나눠서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점근선 두 개는 하나는 4분의 파이고 하나는 그냥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여기 가운데 x축이 있긴 하지만 생략했어요. 어차피 y축 방향으로 평이동도 했고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대칭이동도 했어요. 자, 원래 탄젠트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했으니까 그래프 모양은 대략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대략 이쯤에 있다고 하면 b는 대략 이쯤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따라 올라가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다 보니 자, 최대값은 여기서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 7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b, 3이 되겠네요. 따라서 f-6분의 파이는 7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자, a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열고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7이다. 자, 음각 공식에서 이 마이너스 밖으로 빼면 여기 플러스로 바뀌겠고 탄젠트 3분의 파이가 루트 3이니까 a 플러스 3은 7이다. 따라서 a는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fb가 3이라 했죠. 자, fb 했으니까 자, a가 4니까 4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2b가 3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따라서 루트 3 탄젠트 2b는 1이 되고 그래서 탄젠트 2b는 루트 3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럼 2b가 얼마? 6분의 파이다. 따라서 b는 12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두 개 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4하고 12분의 파이 두 개를 곱해주면 결국 답은 3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이제 10번 볼게요. 두 곡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 그 다음에 y는 두 곡선과 직선 x는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b로 하자. a와 b가 같다. 자, 이거 우리 많이 하던 거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가 x는 2니까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자, 두 함수의 차 함수를 구했을 때 그걸 적분하면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를 그냥 빼주면 x세제곱 플러스 x제곱에서 빼면 플러스 2x제곱에 마이너스 k가 되겠죠. 그리고 이 적분한 게 0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3분의 2x 세제곱 마이너스 kx 0부터 2까지는 0이다. 자, 2를 대입하니까 2, 4, 또 4, 그 다음에 3분의 8이 16, 마이너스 2k고, 넣으면 0이니까 는 0. 그래서 2k는 3분의 4, 3, 12에서 28 약분하니까 k는 3분의 14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11번 볼게요. 자, 11번은 자, ABCD가 한 원에 내접을 하고요. AB는 5, AC는 3루트 5, 그 다음에 AD는 7이고 두 각이 같죠? 자, 각의 크기는 모르니까 세타라고 할게요. 자, 이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죠. 외접의 반지름이니까 대문자로 쓸게요, 그냥. 자, 일단은 이 꼭지의 크기가 같죠? 그러면 여기도 뭐 같겠죠, 당연히. 왜냐면 여기 호 BC하고 호 CD에 대해서 원주각의 크기 같으면 현의 길이도 같아지죠. 자, 그럼 그 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하면 자, 25 플러스 자, 이쪽 삼각형 ABC에서 하는 겁니다. 삼각형 ABC에서. 그 다음에 9, 5, 4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5, 10에 30 루트 5 코사인 세타가 바로 뭐야? BC의 제곱이지.
근데 CD의 제곱하고 같으니까 그냥 바로 77에 49에 플러스 95, 45. 자, 마이너스 2, 3은 6, 7에 42 루트 5 코사인 세타가 둘이 결국은 같은 값이죠. 얘는 BC의 제곱을 의미하고 얘는 CD의 제곱을 의미하는데 둘이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같다고 놓고 푸는 겁니다. 자, 양쪽에서 일단 루트 45는 지워버리고요. 예, 각각 이항을 해버리면, 자,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더해주니까 12 루트 5 코사인 세타가 되고, 자, 얘는 이쪽으로 넘어가서 빼주니까 24가 됩니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자, 루트 5분의 2가 되고, 유료화 해주면 5분의 2 루트 5가 되죠. 자, 그럼 이제 바로 BC의 제곱을 구해버립시다. 자, 그러면 25 더하기 45 마이너스 30 루트 5에다가 코사인이 루트 5분의 2니까 우리가 계산해주면 결국 70 빼기 30이 돼서 60이 돼서 10이 되죠. 그래서 BC의 길이는 루트 10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인 법칙 쓰면 되죠. 자, 코사인이 5분의 2 루트 5, 루트 5분의 2니까 사인 세타는 루트, 자, 1 마이너스 25분의 4, 5, 20이 되겠고, 그래서 루트 25분의 5니까 5분의 루트 5가 되고요. 자, 이제 사인 법칙을 써서 사인 세타 분의 BC는 2R과 같다. 이걸 쓰면 되죠. 그래서 2R은 자, 사인 세타가 5분의 루트 5고요. 자, BC는 루트 10이죠. 자, 분자모에다가 5를 곱해주면 루트 5분의 5 루트 10이 되겠고, 자, 이거 또 약분하면 루트 2가 되죠. 따라서 이 외접원의 반지름은 2분의 5 루트 2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이제 10번 볼게요. 자, 실수 전체집 합의 연속이라면서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했네요. 자, x가 n-1부터 n이면 절대값 fx는 6, 그 다음에 x-n 플러스 1, x-n이다. 자, 요 안에 있는 요 그래프, 요것만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자, n-1과 n에서 만나죠. 0이 되는 값을 조사해보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거나 그래프가, 자, 이제 절대값이니까 그럼 fx는 이거 또는, 자, 이걸 이제 풀게 되면 뿔마가 앞에 붙게 되겠죠. 그래서 n-1부터 n까지 이렇게 되거나, 예,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만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 이런 모양이 되거나 혹은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자, 그럼 열린 구간 0하고 4에서 정의된 함수 gx. 자, gx는 뭐 적분한 거를 함수가 적분한 것을 정적분한 값을 함수값으로 갖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어쨌든 이 fx가 0부터 4까지 이제 정의가 돼야 되는데, 자, 이제 경우를 좀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그 그래프가, 자, 1, 2, 3, 4까지, 자, 모든 모양들이 이런 모양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요 하나의 넓이는 우리 공식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얘가 1이니까 6분의, 자, 최고차의 개수가 6이니까 6분의 절대값 6.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1이니까, 그거를 세제곱하면 되죠. 그래서 어쨌든 1이 됩니다. 이거의 넓이는 다 1이에요. 그래서 정적분한 값이 다 1이죠. 자,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0부터 x까지 적분한 값에서 x부터 4까지 적분한 값을 뺐는데 그게 x는 2에서 최소값 0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일단 자르는 건 무조건 어디서 자르는 거야? 우리 여기에서 2에서 자르는 거야. 자, 그러면 앞의 경우는 0부터 2까지 적분을 하면 여기가 뭐가 됩니까? 2가 되죠.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2가 되니까 빼면 0이 돼서 0이 되는 건 맞습니다. 최소값 0이라고 했죠. 근데 과연 얘가 최소냐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 값이
1이 2가 아니라 1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이라고 가정하면 앞에 정적분 값은 1이고 뒤에 정적분 값은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서 얘는 최소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프가 전부 아래에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1부터 2까지와 2부터 4까지는 정적분의 값이 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그래프를 전부 아래인 경우로 이렇게 그려보면, 그러니까 넓이가 같아야 되니까, 됐죠? 예. 그래야지 0이 되는 거죠. 앞에 정적분 값에서 뒤 정적분 뺐을 때. 자, 이번엔 전부 다 여기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요. 그러면 여기까지 잘라서 앞에 부분의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2, 뒤에도 마이너스 2니까 빼주면 0이 되겠죠. 그럼 또 과연 얘가 최소냐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3까지로 잘라볼게요. 그럼 0부터 3까지의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3이겠고 그 뒤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하면 역시 또 마이너스 2가 돼서 자, 이 0이란 값이 최소가 될 수 없네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어쨌든 0부터 2까지와 2부터 4까지가 지금 정적분의 값이 서로 같아야 되는 그래프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교차하는 경우를 봅시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자, 앞에 부분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서 0이 되고 뒷부분도 0이니까 뭐 빼봐야 0이겠죠. 그러니까 0은 나오는 거죠. 넓이 같게 했으니까. 그럼 또 과연 이게 최소가 되냐는 거죠. 자, 이번에도 여기서 한번 잘라볼게요. 그럼 앞에 정적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는 1이니까 또 이걸 빼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얘는 최소가 될 수 없다. 이해하죠? 자, 이제 남은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의 위아래가 이제 바뀐 형태의 그래프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야. 자, 그럼 여기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니까 일단 뭐 2에서 최소값 0이라는 정적분의 값을 갖는 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자, 이제 문제는 얘가 최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건데 자, 일단 여기까지로 한번 잘라볼게요. 그러면 왼쪽은 1이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 1이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1하면 2가 되죠. 아직까지는 0이 최소네요. 그죠? 자, 그럼 이번엔 여기서 잘라볼게요. 그럼 이제 앞에 값은 다 더해서 1이 되고 뒤에 값은 마이너스 1인데 그걸 또 빼니까 뭐가 돼? 2가 되죠. 자, 그래서 이것만 봐도 여기에서 그러니까 gx에서 x가 2일 때 이 정적분의 값의 차가 0이 되고 그게 최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fx의 그래프 모양은 이 절대값 fx의 그래프 모양은 딱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인 상태에서 2분의 1부터 4까지의 정적분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자, 이게 지금 2차 함수다 보니까 좌우가 대칭이 돼요. 그래서 2분의 1을 하면 여기의 넓이는 각각 2분의 1씩이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정적분한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뭐 간단하죠. 전체는 지금 정적분 값이 0이고요. 거기에서 2분의 1만 빼주면 되는 거잖아. 요만큼만 빼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다. 됐죠? 예,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3번 볼게요. 자연수 m에 대하여 m의 12제곱의 n제곱근이면 m의 12제곱의 n분의 1승 물론 뿔마 붙긴 합니다. 앞에. 근데 이런 정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정수가 존재한다는 거, 이 제곱근이.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n분의 12제곱이 돼요.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의 개수를 fm이라고 하자. 이게 존재하는 이 이상의 n의 개수를 fm이라고 하는데 m은 또 2부터고 지금 2부터 9까지 합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f2부터 구해볼까요? 자, f2는 이 빛이 2가 되는 경우야.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되면 되는 거니까 n은 12의 약수인 1, 2, 3, 4, 6, 12가 되는데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의 개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은 제외해야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야. 그래서 f2는 5가 됩니다. 그럼 얘랑 같은 개수를 갖는 것들은 뭘까요? 이 밑이 제곱이나 세제곱이 되지 않는 값이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f3
F5, F6, F7. 자, 여기까지는 전부 5가 됩니다. 그래서 됐죠? 그래서 얘네들의 합을 구해보면 5, 5, 25가 되겠죠, 일단. 자, 그럼 이제 제곱이 되는 애들을 볼까요? 제곱이 되는 애들이 누구예요? F4하고 F9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4의 n분의 12제곱 또 9의 n분의 12제곱이 되고, 그래서 얘는 2의 n분의 24제곱이 되죠. 얘는 3의 제곱이니까 곱해서 3분의 24제곱이 돼. 그럼 얘네 둘 다 n은 24의 약수죠. 그래서 1, 2, 3, 4, 6, 8, 12, 24. 역시 여기서 1은 제외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죠. 자, 그래서 F4도 7이고 F9도 7이다. 자, 두 개 더해서 14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세제곱인데, 세제곱은 뭐죠? F8밖에 없죠. 그럼 8의 n분의 12제곱은 2의 n분의 36제곱이 되겠고, 이때 이걸 만족하는 n은 자, 36의 약수죠. 1, 2, 3, 4, 6, 9, 18. 자, 4, 9, 36, 12 안 했네요. 예, 12, 18, 36이 되겠죠. 그리고 역시 얘도 1을 제외하고 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됩니다. 따라서 F8은 8이 됩니다. 자, 이제 이걸 다 더해주면 되죠.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22니까 25 더하기 22에서 47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보면 gx는 x가 마이너스 1하고 그래서 일단 요거를 잠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 x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1인 직선, 이게 이렇게 이어지죠. 예, 이겁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요 바깥에서는. 자, 이 안에서 어떤 함수인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무슨 연속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어떤 fx라는 식이 있는 거예요. 함수가 요 안에. 됐죠? 자, 이때 hx를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뭐 이렇게 나오고, 리미트 t가 2 플러스 때 뭐 이렇게 나오죠. 일단 기억부터 봅니다. h1은 그랬는데, h1은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g, 자, t가 지금 x가 1일 때잖아요. 그래서 g 1 플러스 t, 즉 t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 곱하기 리미트 t가 2 플러스로 갈 때 g, 그 다음에 역시 여기다 우리가 뭘 집어넣은 거예요? 1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x에다가. 그지? 그러니까 얘는 t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치환한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얘를 s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리미트 s가 0 플러스니까 얘는 1 플러스로 가겠죠. 그리고 gs 곱하기, 자, 리미트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s로 치환하면 s는, 자, 얘가 2 플러스로 하니까 3 플러스로 가는 gs겠지. 그럼 1 플러스면 이렇게 1에 가까워지는 값이고 그 극한값은 1이죠. 자, 3은 이쯤 어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y는 x니까 3이겠죠. 그래서 3에 가까워지는 우극한 역시 3이겠죠. 그래서 답은 3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다음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아, 이게 결국은 이 x 값의 범위에 따라서 얘가 취하는 함수가 달라지겠구나. 그죠? 그런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요식 hx를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야. 자,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일단 쓸게요. g x 플러스 t 곱하기 리미트 t가 2 플러스로 갈 때 g x 플러스 t야.
됐지? 자, 그럼 얘를 또 우리 방금 한 것처럼 s로 취한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리미트 s가 어디로 갑니까? t가 0 플러스로 가니까 얘는 x 플러스로 가죠. 그리고 gs예요. 그 다음 곱하기 리미트 역시 s가, 자, 얘가 t가 2 플러스로 가는 거니까 얘는 x 플러스 2 플러스로 가는 gs예요. 그러니까 그 x의 범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값이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요 범위,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뒤에 값까지 같이 고려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는 지점, 즉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그걸 만족하는 이 x 값들은 다 그냥 x예요. 요 함수 자체예요. 요거 y는 x, 그죠? 그 범위에서는. 그러니까 이때 hx는 앞의 경우는 그냥 x 넣었으니까 gx고 그 x가 바로 위에 있는 x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x가 돼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얘를 gx 플러스 2에다 대입하는 건데 그걸 만족하는 함수가 다 x니까 거기다가 x 플러스 2를 대입해서 x 플러스 2가 됩니다. 즉 hx는 x제곱 플러스 2x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걸쳐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걸쳐있는 경우.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함수는 위에 있는 함수에, 그리고 이 뒤에 있는 함수는 뒤에 걸치는 경우를 찾아보면 그거 이제 범위를 잡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것은 여전히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 값에 해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는 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됐죠? 자, 그래서 얘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커놨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얘네들의 공통범위 찾아보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때 hx는 앞에 x는 여전히 뭘 따라가는 거야? 요걸 따라가는 거죠. 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찾는 거였으니, 그러니까 대입해보면 역시 x가 될 거고요. 얘는 이 뒤에는 x 플러스 1을 함수에 대입하는 건데 이 뒤에 함수를 따라가니까 fx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범위는 어떻게 찾습니까? 자, 이제 x하고 요 뒤에 나오는 것은 값이 차가 2가 돼요. 차가 2가 되기 때문에 이 x의 구역이 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x가 어디 이쯤 놓이게 되면은 x 플러스 2는 이쯤 놓이게 된다는 거야.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범위는,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 나왔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범위, 요 사이에 있을 때, 그죠? 요 사이에 있을 때는 fx를 따라가니까 이때 hx는 앞에 있는 경우는 fx가 되죠. x를 대입하는 거잖아, 우리가 여기 gxs에다가. 그리고 뒤의 경우는 또 이제 반대가 되죠. 뒤의 경우는 또 여기를 따라가요, 이 함수를. 그죠? 범위가 이제 여기로 가니까. 그래서 거기다 그 식에다가 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니까 x에 x 플러스 1을 대입한 그냥 x 플러스 2죠. 그래서 이 경우는 hx가 x 플러스 2 곱하기 fx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두 함수 모두 다 x를 따라가니까 이 경우에 hx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앞에는 x, 뒤에는 x 플러스 2가 되는 x제곱 플러스 2x의 함수를 나타내는 거죠. 자,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자, 마이너스 3이 있고요.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죠. 경계가. 근데 우리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자, 일단 양쪽 끝에 얘네들은 이렇게 되는 함수죠. x 플러스 2. 일단은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면 얼마죠? 여기다가 h 마이너스 3은 9 마이너스 6에서 3이라는 값을 갖네요. 그죠? 그리고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 2하고 원래는 이게 x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2하고 0을 지나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와 0을 지나는 이런 형태의 함수야. 이렇게 됐죠? 이런 형태의 함수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 h1의 값을 구해보면 1 더하기 2에서 똑같이 3이 됩니다. 대칭이 되네요. 그럼 이렇게 되는 그래프죠. 근데 그거의 어느 부분이야? 하나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하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이렇게 되는 함수인 거죠. 지금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지금 그래프가.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습니까? 함수 h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연속이려면 각각의 경계값에서의 함수값들이 같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미 3이야. 그럼 여기서 h3을 구했을 때, h-3을 구했을 때 마이너스 3, f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역시 h1을 구했을 때, 그죠? h1을 구했을 때 그 1이 3, f1이어야 되는데 fx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어요. 지금 여기에 fx가 어떤 함수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얘네들의 값이 3이 되고 얘네들의 값이 3이 된다라고 우리는 보장을 못하죠. 만약 이게 3이 되어야 된다면 f-1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고, 자, 이 경우에 f1은 1이어야 되는데 이거를 뒷받침할 만한 그런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연속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예, 전혀 정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디귿 볼게요. 자, 이번엔 gx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gx는 얘입니다. 됐죠? 자, 이 gx의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과 1에서 감소를 하는데 g-1의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여기쯤 있겠죠? 함수의 값이. 그리고 여기서 감소를 한대. 그럼 이제 여기 1까지 와서 뭐 그래프가 대략 뭐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자, 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아니죠. 여기 계속 작아질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작은 값들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틀린 겁니다. 그리고 원래 최대차 정리가 뭡니까? 예,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그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반드시 최대 최소를 갖는다라고 하는 건데, 얘는 일단 연속이 아니죠.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조건대로 따져봤을 때 무한히 작은 값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얘는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만 맞습니다. 자, 이제 15번 보도록 할게요. 모든 항이 자연수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하여 a구의 최대값, 최소값을 각각 대문자 m, 소문자 m이라고 할 때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하라. 자, 일단 7번째 항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는데, 자, 점화식을 보니 점화식이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이웃한 세 항 사이의 관계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9를 곧장 A8을 통해서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A6을 기준해서 8을 구하고 9로 가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A6이 3의 배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A6이 3의 배수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자, 이제 거꾸로 역연산을 적용을 해보면 얘는 AN이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을 뺀 값이고 얘가 3의 배수가 아닐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근데 A6은 지금 3의 배수야. 그러면 또 이거는 뭡니까? AN 플러스 1은 3AN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 항에다가 3을 곱한 게 이게 되는 거죠. 얘가 뭐일 때? 얘가 3의 배수일 때. 그럼 지금 A6은 3의 배수라고 했기 때문에 A7이 지금 40이잖아요. 그래서 A6은 얘가 3의 배수이기 때문에 3배한 12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A6이 120이고 A7이 40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A7은 지금 뭐가 아니에요? 3의 배수가 아니죠. 얘는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A8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직접 연산으로 하면 되죠. A8은 AN 플러스 1에다가 AN을 더한 것과 같죠. 얘가 3의 배수가 아닐 때, 그래서 40에다가 120을 더해서 160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얘가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럼 이제 A9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A9는 A8에다가 A7인 40을 더한 값, 즉 200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A9를 구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갈게요. 자, 이제 A6이 당연히 3의 배수가 아닐 때는 하겠지. 근데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경우 3K-2가 있죠. 이 경우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얘가 3의 배수가 아니잖아. 3의 배수가 아니면은 그 이전항이 필요해. A5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A5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A7이 지금 뭐죠? 40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A5는 역연산으로 구할 수가 있죠. 얘가 지금 3의 배수가 아니니까 40에서, 즉 7번째 항에서 6번째 항을 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결국 얘가 뭐가 되죠? 42-3K가 돼. 아, 근데 얘는 3으로 못 꼽으면 이거 3으로 나눠 떨어지고 얘도 3으로 나누니까 얘는 3의 배수입니다. 아, 얘가 3의 배수니까 A5는 3, 우리 아까 했죠, 요거. 여기는 3A6과 같은 거야. 그럼 A5는 42-3K이고 A6이 3K-2니까 42-3K는 3이 6K, -3이 6이 돼서 자, 이거 이쪽으로 넘겨주면 9K는 자, 넘어가서 자, 아, 이거 좀 잘못했네요. 여기가 3K니까 이거 6K가 아니라 9K죠. 마이너스 6. 그래서 이거 넘어가서 12K는 넘어가서 48이 되고 따라서 K는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쪽을 정리를 해보면 A6은 자, 4, 3, 12에서 10이 되고 A7은 40이 되죠. 얘가 4의 배수가,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A8은 역시 얘네 둘을 더한 값 50이 되겠고 자, 50 역시도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역시 얘네 둘을 더해서 자, 이제 A9는 90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A9를 구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A6이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 경우 그때는 우리가 3K-1이라고 하죠. 자, 역시 A7은 40이고 자, 얘도 3의 배수가 아니므로 A5를 구할 때 40에서 3K-1을 빼주면 되고 아, 그랬더니 41-3K가 돼요. A5가. 근데 얘도 3의 배수가 아니죠. 아, 그럼 어쩔 수 없이 A4로 내려가야 되겠네요. 그럼 A4는 A6에서 A5를 빼면 되는 거니까 3K-1에서 마이너스 41-3K를 해주면 결국은 6K 마이너스 42가 돼서 아, 드디어 얘도 3의 배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3의 배수니까 A4는 3A5와 같다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6K-42는 자, A5가 이거죠. 그래서 3배의 41-3K와 같다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죠. 자, 따라서 6K-42는 자, 123-3K가 되고 9K는 자, 41을 돼서 165가 되는 거 맞나요? 4, 3, 12, 3 되고 예, 선생님 여기 전개를 좀 잘못했네요. 3K가 아니라 9K죠. 자, 따라서 다시 보면 넘어가서 15K는 됐죠? 예, 165가 되니까 K는 11 하고 이렇게 나오네요. 됐죠? 자, 이것도 정리합시다. A6은 그래서 33에서 1 빼니까 32가 되고 A7은 40. 자, 그러면 A8은 A7이 3의 배수가 아니까 두 개 더하면 되죠. 그래서 72가 되는데 아, 얘는 3의 배수네요. 그죠? 따라서 이번에 A9는 이제 바로
직접 연산해야 되니까 3으로 나눠줘야 되죠. 따라서 3, 2, 6, 3, 4, 12. 그래서 자 마지막 A9는 2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최대는 200이고요. 최소가 24니까 자 최대 플러스 최소는 22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제 20번 볼게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 시각 t에서의 속도와 가속도가 나와 있는데 거리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거리는 어쨌든 속도의 절대값 씌운 걸 적분한 거잖아, 지금, 그지? 근데 얘는 속도가 나와 있으니까 적분을 하면 되는데 얘는 가속도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속도를 구해야 되겠죠. 2보다 커 났을 때. 자, 그러면 우리 처음 속도를 해야죠. 처음 속도는 뭐예요? V2죠. 자, V2를 구해보면 그러니까 2일 때 8이 16, 8이 16에서 0이네요. 얘가 0이니까 처음 속도는 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2부터 2 이상일 때, 자, 그때 6t 플러스 4를 적분하면 이게 속도가 되죠. 가속도를 적분한 거니까. 그러면 얘는 2 내려서 3t 제곱 플러스 4t 2부터 t까지인데 대입을 해보면 3t 제곱 플러스 4t에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고 자, 여기다 우리가 2를 대입하면 4, 3, 12에 4, 2, 8 해서 20이 되죠. 예,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속도는 3t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20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시각 0에서부터 3까지 전피가 움직인 거리는 일단 0부터 2까지는 절대값 2t 세제곱 마이너스 8t를 적분하면 되고요. 또 2부터 3까지는 자, 절대값 3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20의 적분을 하면 되겠네요. 일단 양수음수 판단해야 되니까 인수분해를 좀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식 같은 경우는 2t로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 t제곱 마이너스 4는 t 플러스 2에 t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 3차 함수의 모양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2하고 0하고 2니까 0하고 2에서 음수야. 그러니까 얘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자, 이렇게 전개해 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얘는 자, 3t제곱 자, 3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20의 경우는 3, 1 하고요. 자, 10하고 1을 하고 자, 6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2차 함수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0 여기가 2니까 2 이상에서는 다 플러스네요. 지금 값이.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3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20을 적분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마이너스 하고요. 자, 4분의 2니까 2분의 1t 4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0부터 2까지 그 다음 플러스 3 내려와서 t 세제곱 플러스 2 내려와서 2t 제곱 마이너스 20t 2부터 3까지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하고 자 2를 넣으니까 16이니까 8 4니까 마이너스 16 0은 0이죠. 자 그 다음에 얘는 27에서 8 뺀 거 9에서 4 뺀 거 그 다음에 3에서 2 빼면 1이니까 마이너스 20이겠지.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8 하니까 플러스 8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9죠. 자 그리고 2, 5, 10 마이너스 2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8에다가 하니까 37이 되죠. 거기서 20을 빼니까 결국 답은 17이 되겠네요. 자, 21번 볼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자, 0을 기준으로 해서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인데 일단 n은 자연수예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n은 음수겠죠. 그래서 점근선이 일단 대략 이렇게 아래쪽에 나타나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증가함수죠. 그럼 증가하다가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딱 멈췄겠죠. 여기서. 그리고 0 넣으면 여기가 뭐가 됩니까? 여기는 지금 0보다 작은 부분이고 9-n이 되는 지점이죠. 예, 여기다 0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여기다 0을 대입하면 예, 절대값 9-n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뭐 대략 이쯤이라고 이제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절대값 씌웠으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 돼? 대칭 이동을 해야 되니까 모양이 대략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점근선 이제 위로 올라갈 테지만 어딘지 모르니까 대략 이 정도로 잡자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로그 함수입니다. 그런데 얘는 점근선이 뭐냐면 점근선이 x는 -4야. 그러니까 대략 이쯤 어딘가 있는 거죠. 그 점근선이. 됐죠? 그럼 이쪽에서 쭉 올라가는데 이거를 또 어떻게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했으니까 조금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죠? 예. 근데 어쨌든 여기다가 0을 대입을 해보면 여기도 로그 2의 4가 2죠. 그래서 얘는 2-n이 돼요. 절대값 2-n. 그래서 9-n보다는 어쨌든 뭐예요? 좀 작은 값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어디냐에 따라서 어쨌든 이 그래프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가 지금 x는 -4를 점근선으로 하는 그래프란 말이야. 그래서 그 그래프가 그려질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고요. 그죠? 또 이렇게 원점을 지날 수도 있는데 그건 뭐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죠. 그럼 이 경우는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겠죠. 이렇게 되거나 뭐 원점 지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여기서 꺾어 올라가니까 대칭을 이뤄서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이 fx는 t에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y는 fx하고 y는 t라는 직선의 교점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 실근의 개수라는 게. 그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그랬죠. 그 gt의 최대값이 4라는 말은 교점이 가장 많을 때가 4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럼 선생님이 그려놓은 걸 이제 보면은, 자, 복잡하니까 좀 지우고 할게요. 이건 좀 이따가 살펴볼게요. 자, 이 두 개의 경우는 우리가 어디다가 직선을 긋는다고 하더라도 교점이 3개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교점은 3개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이쪽에서도 꺾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프가. 됐죠? 예.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그냥 꺾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가. 우리 아까 그랬던 것처럼. 됐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면 되겠다. 근데 이제 꺾이는 정도가 어디까지 될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뭐 여기 있든 또는 얘랑 같든 여기 위가 있던 간에 됐죠? 뭐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간에 우리가 교점을 걷을 때 어쨌든 교점이 4개인 부분들이 얘네들 모두 다 존재해요. 어디서나. 더 많이 나오는 건 문제가 되는데 뭐 더 많이 나오는 경우는 없죠. 여기서.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다 교점이 4개가 된다. 그러면 이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값이 얘 지금 y절편이 뭐였어요? 우리가 원래 함수에 e-n이죠. 그 e-n이라는 지점을 꺾어 올린 거니까 얘는 그냥 그죠? 그러니까 그 e-n은 모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음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e-n이 0보다 작으면 얘는 대칭으로 꺾어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점을 4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또 반면에 이 9-n은 아래로 내려가면 안 돼요. 얘도 이쪽에 꺾어 올라 이렇게 양쪽이 서로 이런 식으로 꺾이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야 교점이 4개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9-n도 뭐 해야 됩니까? 양수가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예, 얘가 음수인 경우도 안 되죠. 0인 경우도 안 되죠. 0이 되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꺾어 올라가서 이런 식의 모양이 되니까 교점을 4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결국 자, 이 식을 풀면 n은 2보다 커야 되고요. 또 이 식을 풀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n은 9보다 작다가 되니까 결국 n은 2보다 크고 9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모든 자연수 n의 값에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3, 4, 5,
6, 7, 8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11, 11, 11 그래서 답은 33이 됩니다. 자, 이제 2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자, 근데 gx는 구체적인 표현이 없어요. 우리한테 알려준 거는 3차 함수 fx의 최고차항이 계수가 1이라는 거. 그리고 얘는 3차 함수니까 전 구간에서 연속이고 또 미분 가능하다는 거. 이 정도만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gx도 그냥 실수 전체에서 뭐다? 연속이다. 자, 이게 중요하죠. 자, 이때 f4의 값을 구하라. 자, 이때는 킬러문항이 있어서 이게 킬러문항입니다. 사실은 22번이. 그래서 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럼 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모든 실수 가 조건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f1 플러스 x-1의 f 프라임 g x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이럴 때 대입을 많이 해보는데 대입을 해봐야 f1은 f1 그 다음에 넣으면 뭐예요? 여기 0되니까 그냥 뭐 이거죠.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습니다. 1 대입하는 거는. 자, 그래서 이항을 해봤어요. 이항을 해보니까 식이 이렇게 되네요. 얘를 넘기면 fx 마이너스 f1이 되고요. 또 양변을 x-1로 나누면 이렇게 돼서 f 프라임 gx라는 함수가 이것과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근데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정의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있으면 정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f 프라임 gx라는 함수는 이렇게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죠. 하나는 x-1분의 fx-f1이고 이거는 x가 1이 아닐 때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지. 그럼 여기 뭐가 있겠니? 반드시 f 프라임 g1의 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이때 위의 극한값, 즉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f1이 f 프라임 g1과 같아야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겠죠. 당연하죠. 얘는 뭐 실수 전체 연속인데 이거는 t를 치환을 해버리게 되면 x 값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고, 자, fx는 3차 함수고 f'x는 2차 함수니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죠. 근데 이게 뭐예요? f'1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얘를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f'1과 f'g1은 서로 같은 값이구나. 그죠? 근데 이제 1은 g1과 같을 순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함수 gx의 최소값은 2분의 5라고 했으니까 이 gx의 최소값은 2분의 5니까 1이라는 값을 가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g1은 1이 아닌 거예요. 최소값이 2분의 5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fx가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면 f'x는 몇 차 함수가 돼요?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아래로 볼록이겠죠. 최고차의 계수가 3이 될 테니까. 자, 그 둘의 함수값이 같은 지점이 어딘가 있을 거야. 그럼 그 중에 하나가 1이고 또 하나가 g1일 거예요. 그런데 gx의 최소값이 2분의 5니까 1보다 당연히 크니까 1이 왼쪽, g1이 오른쪽으로 가는 이런 구조일 거다. 그래서 좌우가 완전히 대칭이 되는 이런 꼴일 거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토대로 해서 fx의 그래프를 대략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자, 어찌 됐건 간에 이 그래프는 대략 이런 식의 모양을 갖게 될 거야. 그리고 이쯤 어딘가에 우리가 1이 있다고 하면, 자, 이제 대칭 관계.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변곡이 되고 있는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이 사실은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x축하고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지에 따라서 극대극소가 바뀌기는 하지만 이 중점에 해당되는 지점은 얘네가 서로 대칭이 되는 관계에 있는 이런 지점을 의미하게 돼요. 기하학적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지금 뭐냐면 g1이 되는 값이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때 그 G1이라는 게 뭐냐면 생각을 해보면 자 얘는 뭐냐면 지금 미분계수야.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F'1이라는 건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여기 접선을 봤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면 G1이 이것도 어차피 X값이잖아요. 이것도. 그죠? X값을 의미하는 건데 그 X값이 G1인 거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또 어떻다? 같다. 예,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하학적으로는. 됐죠? 자, 그러면 다시 가서 자, 요 식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요, 우리. 이제 gx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서 그런 거야. 자, 그러면 f'(gx라는 이 녀석은 자, 이게 뭡니까? 이거의 기하학적 의미는 이거죠. 1,f1과 그 다음에 x, fx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야. 그게 의미야. 근데 그게 뭐랑 같다고? 그 기울기가 f'(gx와 같대. 그때 이 gx는 뭐야? 그 미분계수를 갖게 하는 얘 x 값을 얘기하는 거야. x 값인 지점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1,f1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직선을 하나 그었다고 할게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죠. x-1분의 fx-f1은 평균 변화율, 즉 이 두 점을 지은 직선의 기울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평균값 정리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과 똑같은 기울기라는 접선이 이렇게 양쪽 끝에 두 개가 지금 현재 존재하겠죠. 이렇게 됐니? 그래서 거기에 값이 뭐일 수 있다? 그때 그 x값을 gx라고 하자. 그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여기가 자 그런데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gx 값이. 그러니까 이렇게 값이 함수가 하나에 대해서 두 개씩 존재할 수는 없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얘를 생각을 해보면 자 얘네들은 gx가 지금 g의 오른쪽에 있잖아. 그리고 gx의 최소값은 2분의 5야. 그러니까 함수값. 그러니까 이게 x값이야 사실은. gx는 x값을 의미해. 그 x값이 2분의 5보다 작기 때문에 2분의 5보다는 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그러니까 1 근처에 있지 않고 오히려 이쪽 G이 있는 이 근처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쪽에서만 나타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거를 계속 이렇게 긋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이거랑 같은 거는 이렇게 되겠고 또 이렇게 되면 점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얘도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있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또 이렇게 되겠지. 그런 식으로 되게 계속해서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여기다가 직선을 그어서 나타내는 그 gx의 값은 어디까지냐? 그게 바로 쭉 이거 그어서 더 이상 그을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렇게 접할 때예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 접할 때 이 gx의 끝값, 즉 이 이후 여기를 쭉 이 x값들이 연속이 돼서 이 함수값들이 연속이 돼서 이게 gx의 함수값을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 gx가 여기가 2분의 5가 되는 지점. 그러니까 gx가 곧 2분의 5인 거야. 여기가 접할 때가 여기서 접하는 거지. 이게 좀 이해가 쉽진 않을 텐데 기하학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5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죠. 이 접선의 방정식은 이 접점의 위치가 2분의 5, 그 다음에 자, 이 함수가 fx니까 f 2분의 5고 자, 기울기는 f 프라임 2분의 5야. 그래서 우리가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y는 f 프라임 2분의 5,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분의 5, 그 다음에 플러스 f 2분의 5가 되는 지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직선하고 어떤 3차 함수하고 이렇게 접할 때 됐니? 얘가 예를 들어서 알파고 얘가 베타야. 얘는 fx고 얘는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면 우리가 함수의 식을 세울 때 연립을 해서 알파 베타가 나온 거기 때문에 fx에서 mx 플러스 n을 뺀 식은 a, 그 다음에 여기서 접했죠. 그래서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다. 이렇게 식을 세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그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fx에서 요 접선 f 프라임 2분의 5 그리고 x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f 2분의 5. 자, 요걸 한 값 됐죠? 그것은 곧 뭐냐? 최고차의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어디하고 1하고 2분의 5에서 지금 만나고 있죠. 2분의 5는 접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가 되냐면 x-1에 x-2분의 5의 제곱이 되는 이러한 3차 함수가 될 거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해결해서 풀 것이냐.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리고 식을 어쨌든 요 2차 함수를 찾아가지고 요거의 f'x야. 이 f'x를 찾아가지고 fx를 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 거거든. 그러면 그 중에 하나의 값,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모르니까 이거를 우리가 k라고 한다면 됐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식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울 거냐면 f'x는 자 f'x는 fx를 미분한 거고 최고차의 계수가 1이니까 x세제곱 미분하면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3하고 x-1 그 다음에 x-g1 이런 형태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를 찾아야 돼 우리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를 미분해야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얘를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 f'x 하고요. 자, 요거 1차니까 미분하면 요거만 남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f'2분의 5는 이거 상수니까 다 미분하면 0 되지. 자, 이렇게 x 자, 이거 미분해서 앞에 거 미분해서 x-2분의 5의 제곱 됐죠?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2 x-1 x-2분의 5가 되겠고 얘를 우리가 x-2분의 5로 묶어주게 되면 x-2분의 5에 플러스 2x-2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만 정리해보면 3x 마이너스 2분의 2 4에서 9가 되고 3을 밖으로 빼주면 3 x 마이너스 자 2분의 3이 되고 x 마이너스 2분의 5가 됩니다. 이런 식이 되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일단 요 G1을 모르니까 G1은 뭐 알파 정도라고 할게요. 모르니까 그냥 자, 그러면 일단 F1 대입하면 F1 마이너스 F 프라임 2분의 5는 자, 1 대입하면 3 곱하기 자,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그 다음에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결국 뭐가 됩니까? 플러스 4분의 9가 되죠.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다 우리 알파 G1을 대입한다고 합시다. 그럼 G 알파를 대입해도 F 프라임 2분의 5는 3 알파 마이너스 2분의 3 알파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죠. 값은 모르지만. 그리고 양변을 이제 빼버립니다. 그럼 어차피 얘랑 얘는 값이 같은 거죠. 우리 F1과 F 프라임 1과 자, 우리 지금 잘못 썼네요. F 프라임이죠. F1이 아니라 F 프라임 1과 F 프라임 G1 자, 요걸 지금 알파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얘는 지워져요. 그리고 얘네도 지워지겠죠. 그래서 얘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4분의 9 빼기 3 자, 전개하면 알파 제곱 자, 마이너스 2개 다음에 2분의 8이니까 4알파 플러스 4분의 5, 3, 15 이렇게 되겠지. 됐죠? 자, 그래서 3알파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3 아니네요. 자, 넘긴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보관계가 좀 틀릴 수 있으니까. 자, 3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4분의 15는 4분의 9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9는 0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3알파 제곱 마이너스 43 12알파 플러스 4분의 45 빼기 9 하면 되죠. 그럼 여기가 36이 되죠. 그래서 3알파 제곱 마이너스 12알파 플러스 9는 0이 되겠고 그래서 3을 약분해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3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알파는 1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값이니까 알파는 3이 되겠죠. 따라서 G1이
3이라는 거 알았어요. 우리가 이제 드디어.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3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드디어 f'x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x는 최고차항계수 x고 x-1과 x-3 이렇게 되는 식이죠. 됐죠?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고 뒤에다가 는 k죠. 얘네들의 값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지? 그럼 뒤에다가 플러스 k를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 k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예요. 지금 이 이차함수가 같은 값을 갖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뭐야? 1이고 그게 하나가 3인 거고 걔네들의 y값은 똑같이 k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이럴 때 우리가 이 식을 세울 때 이게 f'x니까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3이니까 3, x-1, x-3에 플러스 k라고 하면 딱 맞는 거죠. f'1은 k, f'3도 k. 자, 이제 얘를 전개해서 적분을 할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플러스 k가 되고요.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3, 4, 12x 플러스 9 플러스 k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에 플러스 9 플러스 k의 x, 자 그리고 적분상수 c가 되죠. 자, 이제 그 식의 마지막에 f0은 마이너스 3이고 fg1, 자 g1이 얼마라는 거 알았어? 우리 3이라는 거 알았지? 그래서 f3은 6이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식을 완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f4의 값을 구할 거예요. 자, 일단 0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적분상수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겠고, 자 3을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96 5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을 대면 27 플러스 3k 마이너스 3은 6이다. 그럼 어차피 이거 다 지워지고 3k는 9가 되니까 k는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에 플러스 12x 마이너스 3이라는 함수가 되고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 f4의 값을 구해보면, 자 64, 그 다음에 4, 4, 16 하니까 96, 48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따라서 얘네 둘을 더해주면 112가 되겠고, 얘네 둘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99가 되니까 결국 얘의 값은 13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모든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